네, 오늘은 능률 김 중학교 1학년 2과죠. 네, 간단하게 문법이랑 본문 간단하게 보면서 갈게요. 자, 제목 자체가 Discover Your Culture죠. 우리가 Discover는 뭐 하다죠? 네, 발견하다. 그래서 너의 문화를 발견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문법부터 같이 보면은 우리가 문법 파트 여기서 두 가지 다루는 게 현재 진행형하고 조동사 can하고 will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제죠. 이제 현재형 시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현재는 항상 그러한 거고 현재 진행형은 말하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근데 사실 현재 진행형이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얘가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 말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우리가 특별한 쓰임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와 느낌이 비슷해지냐면 우리가 be going to라고 하는 be going to 부정사라고 하는 우리가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 조동사 기억나시죠? 이 친구랑 사실은 같은 느낌이 돼요. 대신에 얘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가 우리가 이제 시간 정보를 조금 부사로 우리가 넣어주겠죠. 시간 정보를 부사로 넣어준다는 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I'm I'm eating dinner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가 내 앞에서 나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I'm eating dinner 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저녁을 먹는다가 아니고 지금 심지어 저녁 시간도 아니고 난 12시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하면 저녁을 먹을 예정이야. With my family 뭐 this evening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화가 벌어지는 상황이 낮 12시라면 그러면 this evening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 정보 부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디너라고 하는 것도 지금이 낮 12시인데 런치가 아니라 왜 디너를 얘기하지? 그럼 우리는 빨리 바꿔주시면 돼요. 얘가 이미 먹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진행 중이구나.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먹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할까요? 먹을 것이다 아니면 먹을 예정이다 먹으려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는 한국말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말 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뭐 먹을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얘가 계획이 있다는 거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게 현재 진행형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글씨를 작게 쓸 수 있는데 저는 글씨를 그 화면에 보이려면 스마트폰에 보이려면 좀 크게 해야 돼서 이렇게 제가 그냥 그 빈 화면으로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시작한 임시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현재 진행형으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What are you doing 뒤에 만약에 now가 붙으면 지금 뭐하냐? 뭐하고 있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these days 라고 하면 이 these days는 우리가 명사 같아 보이지만 부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라는 뜻인데 그럼 요즘 들어서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시작한 일이나 최근 들어서 막 하고 있는 일을 말할 때 쓸 수 있죠. 그래서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도 한국어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은 느낌으로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글과 영어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임시적이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질문에 I'm teaching kids. 나 요즘에 아이들 가르쳐.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가르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한 지 오래됐다,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고 이걸 내가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요즘에 뭐하냐? 나 요즘에 운동해. 음, I'm 나 운동해. I'm working out these days. 이렇게. 나 요즘 운동해. 지금 운동 앞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한국어 쓰듯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고.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동사에다가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얘가 우리가 형용사가 되죠. 그렇죠? 물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이 중에서 형용사로 쓰는 VING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형용사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나오게 되죠. 이 친구를 우리가 그런 상태이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진짜 동사인 뭐와 붙인 거예요? be하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BING 이거는 우리가 뭐랑 똑같냐면 I am happy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죠. 저 happy라는 형용사 대신에 I am dancing 이라고 넣은 것 뿐이에요. 나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뭘 하고 있는 상태다? 춤을 추고 있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춤을 추고 있는 상태다. 난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춤을 추고 있다,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뭐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진짜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하고 부정을 표현하는 건 비동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you are happy라고 하는 친구를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 있으면 현재 진행형도 의문문과 부정문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쵸? Are you happy? 그래서 이거 우리가 Are you happy?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happy 대신에 You are dancing 이라고 한 다음에 Are you dancing? 그죠? 그러면 우리가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Yes, I am. Yes, I am. 여기다 이제 happy라고 물어봤으니까 happy를 빼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es, I am dancing에서 dancing을 빼주는 거예요. 아니면 No, I'm not.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너는 춤을 추고 있지 않다. You are not dancing.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끝이에요. 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happy에다가 뭐 ed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s 붙이거나 이러지 않죠. 얘도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형용사로 변했기 때문에 형용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ing 붙이는 규칙은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다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대신에 조심할 거는 이제 얘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기에 n을 2개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 이거 모음이 단어 안에 지금 모음이 보면 모음이 2개가 붙었는데 얘는 왜 이럽니까? 사실 모음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모음이 하나고 자음이 하나여야 돼요. 알겠죠? 자음이 하나일 경우에 여기에 액센트가 있으면 붙이는 겁니다. 액센트가 있으면 얘는 우리가 액센트가 begin이라고 되거든요. begin. 액센트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begin.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진행형으로 만들 때 begin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은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단어는 반드시 액센트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음이 하나면 액센트가 붙을 수 있는 곳은 모음밖에 없거든요. 모음이 하나면 거기에 액센트가 붙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모음이 하나일 경우이지 이런 단어 이거 지금 모음이 몇 개예요? 2개가 같이 왔죠. 이런 단어들은 t 하나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ing만 붙이는 거예요. 이중모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단모음만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기닝 정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그리고 얘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 그러면 얘도 혹시 모음이 하나고 자음이 하나로 끝났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큰일 나요. 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open 이렇게 되죠. open 액센트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죠. 얘는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그 n 하나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begin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러 개의 모음이 따로따로 단모음으로 들어가서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친구가 begin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리 자체는 우리가 과거동사에 자음 하나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혹시 제가 안 설명해 드린 적 없나요? 특강할 때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호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ing를 붙일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묵음 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묵음 이를 떼고 이렇게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얘가 묵음 이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얘가 자음 하나를 타고 넘어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선생님이 묵음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모음을 이름 그대로 발음 나게 한다 했죠. 얘 이름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호우뱅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호우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방 뛰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얘는 합입니다. 호흡 아니죠. 왜냐면 오가 혼자 있을 때에는 단모음으로 있을 때 묵음 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거든요. 단모음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얘가 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ing를 붙여버리면 얘가 묵음 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얘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는 소리가 먼저입니다. 소리가 먼저기 때문에 얘를 원래 단어가 합이라면 잉을 붙여서 합빙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들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호빙이랑 똑같아 버렸죠. 똑같아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묵음의 역할을 해주는 이 아이가 못 넘어오게 방벽을 하나 더 쌓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묵음은 자음 두 개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음 하나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는 얘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얘도 지금 자음 하나인데 얘는 왜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모음은 묵음이 못 건드리는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모음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발음이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앞뒤에 어떤 스펠링이나 이런 게 와도 얘는 그냥 발음 고정.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두들겨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발음이. 얘는 그대로 원래 발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우라는 발음이. 그래서 이중모음일 때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지금 자음이 하나가 왔고 여기 AI의 액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냥 ing만 붙인 이유가 얘가 T를 넘어가면 뭐 할 건데 이 AI가 서로 꽉 손을 잡고 안 움직이는데 나 발음 안 변할 건데 아무리 건드려봐 우리 둘이 있기 때문에 엄청 강해. 야, 우리 발음 안 변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요런 정도만 조심해. 그래서 begin 정도만 조심해라. begin. The movie is beginning. 영화가 시작하고 있어. 알겠죠? 해주시고. 조동사 can, will.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죠? can이라고 하는 친구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an과 be able to는 사실은 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정통 조동사이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지 않는 반면 be able to 같은 경우는 비동사에다가 able이란 형용사를 붙이고 거기다 to 부정사를 붙인 거예요. 즉 얘는 원래 태생이 조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가 바뀌면서 시제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 비동사로 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물어볼 때도 Are you able to? 이렇게 비동사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I am able to dance, I was able to dance 이런 식의 시제가 바꾸는 게 가능해요. can은 can 뒤에다가 뭐 ed를 붙여서 뭐 과거형을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can은 과거형으로 쓸 때 could라고 하는 아예 새로운 조동사를 꺼내야 돼요. can의 과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can하고 could는 다른 조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둘이 의미도 달라요. can하고 be able to는 can은 능력을 말하는 반면 be able to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기회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할 수 있을 때는 be able to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제가 본 문법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will도 짝퉁 조동사가 있는데 이제 be going to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be going to라고 하는 친구도 애초부터 그 조동사였던 친구 아니고 비동사에다가 go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넣고 그리고 to 부정사를 넣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려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go는 몸이 가는 것도 있지만 계획이나 일이 흘러가는 것도 go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be going to라고 된 거고요. 얘네 둘도 뜻이 다릅니다. will은 의지로 결정한 일, be going to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니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물어봤어요.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없다가 나 피자 먹을래 이러면 I will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에 의지로 결정한 거니까. 그지? 근데 점심 뭐 먹을래? 라고 했는데 이미 계획이 있었어. 이미 계획이 있었어. 미안해. 나 오늘 친구들이랑 나 오늘 엄마랑 피자 먹기로 했어 라고 하면 이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거야. 나 엄마랑 피자 먹기로 했어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be going t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대신에 will하고 be going to가 똑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얘네 둘이 우리가 예측을 나타낼 때는 거의 똑같아요. 예측을 나타낼 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낼 때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아요.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 똑같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일 날씨가 어떨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비 올걸? It will rain.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정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it is going to rain. 우리가 날씨가 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최대한 맞추려고 일기예보에서 노력은 하지만 날씨는 예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5시에 버스가 떠난다고 하면 버스는 분명 5시에 떠납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날씨는 사람이 관장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엔 둘 다 예측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의미가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그래서 같고 다르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우리가 can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주어에 따라 비동사만 잘 구분해서 she면 is로, you이면 are로, I면 am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학교 시험 100점 맞으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국인들이랑 쓸 때는 미국인들은 이걸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제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탔는데 어떤 친절한 분이 나한테 돈을 그냥 주셨어. 버스비를.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탈 수 있었어. 이거는 I could라고 안 써요. 왜냐면 내가 돈이 없다가 기회가 생겨서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I was able to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인들은 생각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문법을 가리키고 이게 워낙 그냥 일상에서 실제로 쓰이는 거랑 문법서에 써 있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안 가르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는 뭐 그리고 will 줄이면은 will하고 not 줄이면은 willn't 이런 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거 want 이렇게 있는데 아닙니다. n은 뒤에 탁한 발음이 오게 되면 n이 그 이응 받침처럼 변해요. 기본적으로 ng, nk, nt, nc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응크, 응트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보통. 뭐 물론 얘는 항상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want라고 하는 원하다하고 그 발음을 피하기 위해서 want라고 안 읽고 want라고 확실하게 이응 받침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want.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에서 주의할 점 정도만 이렇게 하면 집어보고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거 최대한 빠르게 좀 가볼게요. 내용 자체 어렵지 않죠, 그죠? 주의할 점만 보면서 가볼게요. 자, a gift box from Korea 라고 나왔습니다.
선물 박스인데 어떤 선물 박스냐면 한국으로부터 온 선물 박스죠. 그래서 이 from이 우리가 지금 이 박스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덩어리로 지금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한국에서 온 선물 상자. 그래서 네, 어떤 선물 상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Tuesday, April 8th 해서 4월 8일 이제 화요일이죠. 그죠? 이렇게 썼고요. Dear Mom and Dad. Dear은 원래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혹은 친애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편지 쓸 때 우리가 많이 쓰죠 앞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dear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어요. She is my dear friend.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혹은 She is my dearest friend. 최상급으로 써요. My dearest friend. 이 경우에는 더가 필요 없어요. 왜? my가 나왔으니까. My dearest friend.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문장은 아니죠. Hi, how's everything? 자, everything이 주어기 때문에 how is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떠신가요? 라고 그죠? everything 얘가 주어입니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I'm enjoying my trip to Korea. 자, 지금 여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저는 즐기고 있어요. 내 여행을. 근데 어디로 향하는 여행인가요?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여행이라는 걸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나왔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조건 부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Right now, 지금 I'm in 인사동. 저는 인사동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우리가 체크하고 갈게요. 자, 투어리스트들이 visit art shops and eat traditional food here. 그래서 투어리스트들이 방문합니다. art shops를 미술 상점들을. 그리고 and 나왔으니까 우리가 동사 하나 더 꺼내줄게요. eat.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방문객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음식을 here, 인사동에서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here는 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사동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in 인사동입니다. 이게 좀 잘못 나온 건데 in 인사동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인사동은 그냥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here는 부사라면서요. 그러면 인사동에서라는 방향성까지 넣어줘야 우리가 부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on this street, 자, 이 거리에서 my favorite place is 쌈짓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쌈짓길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형태를 쓰지 않는데 최상급의 느낌이 나는 형용사가 favorite이죠. 그죠? 그래서 there are about 70 stores here. 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about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부사로 대략이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앞에 있는 about은 이렇게 대략이란 느낌을 써서 대략 70개의 가게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stores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there are이 나와야지 there is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here도 부사기 때문에 쌈짓길이 아니라 여기다가 적어줄까요? 길은 우리가 길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쌈짓길을 우리가 길로 본다면 on이 맞고요. 이 쌈짓길을 우리가 하나의 공간으로 본다면 at이나 in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쌈짓길이 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on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on 쌈짓길. 그래서 they sell special gifts.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선물을 팔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I'm sending some present to you. 자, 마찬가지 여기 나왔죠?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가 아니겠죠? 몇몇 특별한 선물들을 보낼 겁니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ending을 우리가 사명식으로 써줬고 You can learn. 당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냐면 about Korea. 한국에 대해서 from them. 그것들로부터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them은 위에 나와 있는 이 presents를 그대로 가져오겠죠? 대명사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밑줄 친 them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대신에 주의할 거는 뭐냐면 presents만 띡 쓰면 안 되고 같이 붙어 있는 some presents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꾸미는 말은 항상 명사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명사랑 한 몸으로 봅니다.
자, I will write to you again soon. 자, write 보면 write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편지를 쓰다예요. write은. 제가 편지를 쓸게요. 누구한테? 당신에게,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Again soon. Love Sophia. Love Sophia는 소피아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소피아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This is 부채, a Korean fan. 자, 이건 부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영어식 표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명사를 내주고 이 명사가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를 이렇게 쉼표를 하고 동격을 꺼내줘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해석하기가 되게 좀 애매합니다. 이것은 부채입니다. 한국의 팬인, 그죠? 한국의 팬이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같다. 모르니까 설명해드림.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채라는 명사가 뭐냐면 코리안 팬이라는 명사랑 같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이것은 부채예요. 한국의 부채인. 되게 이상하죠. 왜? 부채가 뭔지 모르니까 영어인 fan으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되게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다 일일이 이해하는 게 안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니까 Artists make these fans from bamboo and hanji. 자, 아티스트들은 만듭니다. 이 부채들을, 팬들을 bamboo로부터. 자, from이니까 여기서 왔다는 거죠, 얘네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재료를 말해주는 거죠. 한지랑 bamboo로, 대나무로 만드는데, 자, 한지가 또 뭔지 모르겠죠, 부모님이. 그래서 얘를 똑같이 또 동격인 명사, 얘를 설명해주는 말을 쉼표를 꺼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쓰면 영어 글쓰기를 되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생각해봐, 뭐 우리가 영국 사람이 흥인 지문이 뭔지 알겠어요? 그럼 흥인 지문 딱 꺼내주고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명사로. 흥인 지문, 쉼표 이렇게. 그죠? 포항 뭔지 모를 거 아니야. 외국인이 그냥 포항하고서 쉼표한 다음에 a city in Korea. 그죠? 한국에 있는 한 도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통적인 한국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Then 그 다음에 they draw.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칙 같은 거기 때문에 현재를 써주고 있죠. Beautiful pictures on them. 그들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You can see 무궁화 on your 부채. 그래서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무궁화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너의 부채 위에서. 자, 그래서 무궁화하고서 쉼표하고 또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무궁화를 아예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하네요. This flower, 이 꽃은 is a symbol, 하나의 상징입니다. 근데 무엇의 상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of를 꺼냈죠. 원래 이 of는 항상 이렇게 형용사처럼 이렇게 설명 이렇게 쓰는 건데 무엇의 심볼인지.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번에 봐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Korean people's strong spirit. 한국 사람들의 강한 정신. spirit 하면 정신을 말해요. 그래서 정신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I'm also sending. 저는 또한 보낼 겁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비동사하고 ing 사이에 also라는 부사도 넣어줬네요. 자, 또 뭘 보내냐면 yacht for yacht이 아니라 유시구나. 미안해요. yacht이 아니라 유시구나. yacht for 윷놀이. 그죠? 그래서 이 영어로 표시를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읽기 쉽게 우리가 한국어 읽다 보면 발음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잖아. 그거 그대로 해준 거예요. 윷놀이가 아니라 윷놀이 이렇게 얘기해줘. 그죠? 그래서 윷놀이를 위한 윷을 보내드릴게요. 자, 얘도 윷놀이, 윷이 뭔지 몰라서 동격으로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위에서 너무 많이 썼나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죠. It is a traditional Korean board game.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보드게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In the game, 그 게임 속에서 You throw 4 sticks. 자, 당신은 던집니다. 4개의 나무 토막들을. 그렇죠? 4개니까 스틱에 S 붙여줘야 돼요. 자, 이런 거 센스로 가봅시다. They make 5 different combinations.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데 5개의 다른 조합들을 만든대요. 5개니까 S 붙여줘야겠죠? 그죠? 자, they decide.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죠? Your move on the board. 그래서 판 위에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4 sticks가 day가 됐죠? 그리고 5 different combinations가 또 day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대명사는 항상 앞에 있는 대상을 끌어오는 게 기본인 거예요. 앞에 있는 대상을 계속 끌어온다. 그게 앞 문장일 수도 있고 같은 문장 내에서 앞에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the combinations are do가 아니라 do. 그렇죠? 그 조합들은 이거입니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 개, 걸, 윷, and 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개를 병렬할 때는요, 여러 개를 나열해 줄 때는 항상 마지막에만 and 쓰는 거예요. and which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 and, 개, and, 걸, and, 윷, and, 모. 예, 정신없어요. 아시겠죠? 예, 도, 개, 걸, 윷, and, 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se names. 자, 미안해요. 이러한 이름들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이름들이라고 할 때 이가 this가 아니라는 거예요. names이기 때문에 this를 꼭 써줘야 됩니다. 스위치. 그래서 한글 뜻 보고 가면 이거 틀립니다. 아시겠죠?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다?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죠. Koreans play this game during holidays. during holidays.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휴일들 동안에 이렇게 했죠. 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for를 쓰면 안 돼요. during 써주는 겁니다. We will play it together later.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it 윷놀이를 together 어떻게? 함께. later 언제? 나중에. 그래서 later는 late이라고 하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이긴 한데 얘를 그냥 나중에라고 하는 뜻, 더 늦은이라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나중에라고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ater.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게 문화 파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이제 한국에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편지글을 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봉한 선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이 선물들이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선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나 선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동, 쌈짓길, 그 다음에 어딨냐? 부채, 그죠? 그 다음에 윷놀이. 이렇게 우리가 3가지를 해준 겁니다. 보통 그 중학교 교과서 본문에는요, 항상 소개하거나 주로 꺼내는 대상이 꼭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 하면 본문에 보통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인사동 쌈짓길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부채 나왔죠. 그 다음에 윷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글을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하실 때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 1번 인사동 쌈짓길, 그 다음에 2번째 부채, 그 다음 3번째 윷놀이,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지를 딱 체크해 놓으시면 글이 생각보다 일목요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가지가 지금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 해주시면 돼요. 우리 그 리딩 퓨처 할 때 많이 해봤죠? 큰 거 있고 밑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요 3가지가 이거예요. 얘네들이 각각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요거고.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과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3과 보면서 시험 대비에 관련된 진도는 거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